어제 악역 3인 했는데 오늘 주역 3인 하겠습니다. 한국당 얘기도 좀 들어보자. 어서 오십시오. 네, 들어오십시오. 어제 그 악역 얘기에 많이 화제가 됐더라고요.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김수민 작가라고 댓글이 있었대요. 그래서 저는 김수민 작가는 아닙니다. 김신혜입니다. 네. 김신혜 씨.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고 사실은 지금 캐나다에 6시에 윤지호가 도착해요. 오늘 한국 시간으로 6시. 예, 그러면 지금 이제 1시간 후에 1시간도 안 남았나요? 네, 도착하는데 또 캐나다 소식도 또 알려주겠다고 해서 또 다음번에 그 이후에 캐나다 교민들 사이에서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 감시를 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저께 그 캐나다 네. 그 소식을 전해주셔서 네. 그걸 모르고 있던 거였습니다. 네. 자, 어제는 악역 3인 했는데 네. 오늘은 주역. 신스틸러 주역 3인. 3인은요? 네. 오신환 3인가? 3인. 네. 오신환 플러스 한국당 투쟁위원들. 네, 설명해 그렇게 주시죠. 네. 적었어요. 어쨌든 지금 뭐 오늘 지금 아까도 네. 통화하셨는데 네. 오신환 사보임 때문에 지금 네. 어쨌든 한국당의 의원들이 같이 투쟁에 나서 주셨고 네. 어제 수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통과됐잖아요. 예. 네, 오늘 체이베라고. 네, 체입에. 네, 그냥 당대표 비서실장이었더라고요. 네. 진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네, 비서실장을 어떤 직위에 앉힐 때는 그냥 꼭두각시라고 저는 그러니까 내 생각합니다. 맘대로 가서 해라, 이런 지금 바른미래당은 진짜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왜 이렇게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지. 그게 이제 그런데- 아까 이준석 최고위원도 예상했지만 네. 뭔가 미략이 있지 않고서는 해석이 안 된다. 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한국당 의원님들이 어쨌든 국민들 눈에 투쟁력이 좀 약하다. 좀 그렇지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계세요. 그리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을 주역으로 좀 왜냐면 일단 로텐더홀에 지금 다 깔고 거기서 주무셨고요. 지금 이틀째 주무시고 계시고 실제로 의원들도 지금 페이스북 상이든 뭐든 지금 밥도 심지어는 뭐 김선동 의원님이란 분은 이제 김밥만 드세요. 저 뭐라 그러죠? 뭐 투쟁 음식 이래가지고 이제 뭐 맛있는 거 뭐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투쟁의 마음으로 김밥만. 네, 그냥 이렇게 빨리 먹고 해야 되니까. 우리 마누라는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네. 사모님은 아주 너무 서민적이셔가지고. 네. 아니 그 김밥만 그렇고. 네. 아니 한국당 투쟁위원들은 그런데 네. 나는 오신환 의원은 좀 점수를 네. 70%는 잘했다고 보고 30%는 요랬으면 어떨까? 네. 내 개인적으로 네. 밝히지 말고 네. 현장에 가서 반대를 해버렸으면 저도- 이거 무력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거를. 이 말씀입니다. 사실은 네, 진짜. 왜냐하면 우리가 전략 전술이 필요한데요. 싸움 막 나는 너랑 싸울 거야, 나는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이기는 싸움인가? 그러니까. 일단 쓱 들어가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걸 해서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나중에 바른미래당 의원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네. 대표한테 욕을 먹더라도 거기서 뭘 결사해지를 네. 해버렸으면 그런 류의 투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정당한 같고요. 사람이야. 저도 오신환 의원님 착해. 뵌 적 있는데 너무 일단 착하시고 서울 시의원 출신이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부잣집 도련님이래요, 사실은. 예. 겁이 많아. 네, 그래서 착하시고 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싸우시면 안 됩니다. 주역 3위로 보낸 건요. 이제 잘리셨잖아요. 이제 사보임 본인의 그 사무총장이고 살림살이를 바른미래당에서 그렇게 직위가 있는데도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는 빨간띠 매시고 진짜 사활 걸고 싸우세요. 그래서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오신환 의원이 진짜 제가 이럴 줄 몰랐습니다. 제가 순진했습니다. 거기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반대표 던져서 게임을 내가 해지했었는데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네. 이렇게 하고 지금서부터는 좀 제대로 좀 그렇죠. 싸워주세요. 그러나 좀. 계기는 네. 됐다. 오히려 계기는 됐다. 그래서 한국당 왜냐면 우리 적이 생겨야 투쟁이 되는 거거든요. 문희상 의장님이든 손학규 대표든 이제 정확하게 적으로 인식이 됐고요. 그리고 저쪽에 좌파들의 민낯을 그렇죠. 다 보게 했어요. 네, 이제 시작점을 알렸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쭉쭉 남았어요. 그들이 이 시작을 통해서 얼마 많은 것들을 하시겠어요. 네. 이제 투쟁력을 더 올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주역 3위에 넣었어요. 더 열심히 뛰시라고. 네.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되면 뭐 이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참 또 네, 아니요, 없네요. 없습니다. 자, 주역 2위는요? 네. 이현주 의원이야.
네. 이현주 의원님 뭐 어쨌든 CST를 이번 주에 명확하게 하셨다 탈당을 하셨습니다. 네. 결국은 그렇죠. 탈당을 하셨고요. 네. 그 이상돈 의원이란 분이 네. 이제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빅3는 황교안, 나경원, 이현주가 될 것이다.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런 예상을 했군요. 네, 뭐 어쨌든 칭찬인지 일부러 뭐 그걸 통해 또 그분들은 뭐 이게 깔려 한 건지 그런 의중은 모르겠으나 저는 일리 있는 얘기다. 저희도 계속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님, 나경원 원내대표님, 이현주 계속 언급이 되잖아요. 왜냐면 제 한국당 투쟁위원들은 이제 이현주 의원한테 좀 배우셔야 돼요. 네, 이현주 의원은 그러니까. 어쨌든 싸울 줄 아시고요. 왜냐면 싸움이 본질은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쉬울 게 없어야 돼요.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든 당협위원장들이든 내가 이번 남은 356일을 어떻게 잘 버텨서 내가 총선을 나갈까 그 생각을 버리시는 순간 싸울 수 있어요. 이 내려놓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되게 웃긴데요. 나는 이 남자와 결혼해야지 잘 보여야지 하면 거기서 결혼을 못해요 실제로. 그래 맞아. 나 안 해. 야, 안 하면 말어. 근데 내가 할 말은 해야겠다. 너 싸가지 없어. 너 그동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니?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겠니? 하면 멋있다. 매력 있다. 내려놓는 게 어려운데요. 그때부터 자기다움이 나와요. 그리고 자기 솔직함이 나오고요. 왜 모르시겠어요? 다 그동안 느낀 거 배운 거 있는데요. 뭐가 아쉬운 거냐면 356일이 짧지만 길고 길지만 짧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전국에 있는 지금 253개 당협위원장님들과 국회의원님들께 꼭 부탁드려요. 내려놓으세요. 이번에 어차피 떨어져요. 지금 이거 통과 안 되면요. 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나 안 해. 나 안 해도 돼. 나 국회의원 안 해도 되는데 대한민국 내가 살리겠어. 이대로는 안 되겠어. 이거 아니잖아. 하는 그렇지. 이게 그냥 형식상 사퇴론이 아니라요. 내 직을 걸고 안 하면 어때요? 여러분 잘 사시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여태까지 먹고 살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 5명, 7명 나오면요. 어벤져스 됩니다. 그렇지.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제 이번 주에 개봉하잖아요. 지금 이제 개봉했는데요. 5명, 7명이 지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네. 100명 게임이 아니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건 울분의 좀 참 말인데요. 네.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 7명이면은 대통령 만들고요. 대한민국 지켜요. 그러네. 독수리 오영재가 지구를 지킵니다. 근데 5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저도 이 한국당 투쟁위원님들 솔직히 이 5명을 찾으려고 지금 그래도 투쟁 이분들은 잘하셨다 하려고 찾고 이분을 했는데요. 한 명도 없어요. 솔직히 죄송해요. 그런데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심재철 의원님 지금 뭐 유시민과 싸우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 명이 싸우는 걸로 안 되는 거 아셨잖아요. 독수리 오영재도 5이 합체가 돼야 로봇이 움직이죠. 팔만 이렇게 하고 다리만 이렇게 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일인 거 아세요. 근데 사활 걸고 내가 이번에 안 되면 만다란 마음으로 내가 직을 걸고 한번 싸우겠다 하는 분들이 나오면요. 이 워딩이 달라지고요. 이현주 의원님도 지금 저는 그 싸움에 시작했다고 생각 들어요. 뭐 사실 공천받아서 저분이 물론 부산 영도로 갈 것이다라는 많은 예측이 있지만 안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싸우신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오늘 저도 지금 10시에 이현주 의원님 하는 시민 무슨 자유로 행동하는 자유시민이라는 그 단체를 지금 하고 계신데 시민단체에서 이제 한변, 자변 모든 지금 이 민변 뺀 나머지 변호사 단체가 지금 오늘 모였어요. 그렇습니까? 변호사들이 다 모였고요. 저 오늘 변호사회관을 처음 가봤는데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이게 헌법수호의 날이에요. 오늘이 이제 그 범여당,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당 1중대, 2중대, 3중대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프레임이잖아요. 헌법 수호하는 우리와 법치주의.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 그들 그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다음 총선에 여러분 국민들이 뽑아주셔야 될 건 헌법을 누가 수호하는가,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가. 물론 자유한국당 내에도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심판해 주셔야 되고요. 오늘 그 헌법 수호의 날이에요. 그래서 근데 민변에 대한 이 한 거를 벌써 변호사들이 이제 울분에 찼고요. 진정했어야 돼. 민변. 좀 진정하셔야 되는데 이제 변호사님들이 저도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다니고 있지만 변호사님들과 같이 수업을 하면 이 머리를 쓰시던 분들이라서 좀 행동이 늦어요. 그리고 이 체감이 이게 들썩들썩이 아니라 이 엉덩이 붙이고 하신 분들이라서 이제 이분들이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건 늦었지만 이제
할 근데 거예요. 민변은 뭐 진짜 붙어있잖아요. 네. 좌파들 무섭거든요. 거기는 민변. 운동권 변호사들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니, 판사들도 뭐 네. 우리법이라든가 뭐 국제법 이런 사람들 네. 무섭잖아요. 판사인데도 네. 불구하고. 저 이현주 의원님을 주역 2위로 이제 이 큰 이유는 이분의 가장 큰 장점이 이 시즌에 너무 필요하다. 뭐냐면 저분은 바른 미래당 창당을 만든 분이에요. 뭐냐면 여성 리더로서 사실 없는 리더십인데 방마다 다 찾아다니고 딜을 할 줄 알아요. 그리고 협상을 할 줄 알아요. 설득을 하고. 왜냐면 이 국민의당과 한마디로 지금 물과기름이라고 아까 그 이준석 최고위원도 말을 했지만 그 물과기름을 합쳐놓은 사람이에요. 저분이 다 한 거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또 이게 아니니까 쓴소리하고 딱 던지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분이 지금 보수 통합에 그때 그 장점 다시 한 명 한 명 만나서 우리 합시다. 우리 하자고요. 그럼 이현주 의원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그 설득이 되거든요. 그 역할을 지금 어느 당에 들어오시는 게 사실 그것보다 그 일,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던 그 창당 정신, 그 부분이 이현주 의원님의 저는 최강점이라 생각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강점을 살리셔서 진짜 외곽에 큰 어쨌든 좀 빅텐트 제3지대 드론으로 저쪽 민주당 3중대, 2중대 말고 이제 보수 우파의 대통합에 물꼬를 트셔라. 그냥 한두 명, 3명, 5명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현주 의원님 저는 그걸 이제부터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일을 꼭 해주셨으면 그러면 합니다. 그 어벤져스 아까 얘기하셨는데 어벤져스의 네. 그러면 원더우먼 역할인가요? 네. 원더우먼 네. 역할로 이현주 그리고 의원이. 이번에 만약 원더우먼 역할을 잘 하셔서 국민들에게 진짜 박수, 왜냐면 기립박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윤지호 얘기했지만 원더우먼보다 키가 좀 작으셔도 깡은 원더우먼보다 더 예, 세시고. 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예, 이게 알겠습니다. 예, 왜냐면 키가 크면요, 이건 딴소리지만요, 키가 크면 너무 섹시해서 사람들이 자꾸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리더로서는 키가 좀 적당한 것도 장점입니다. 우리 김신혜 씨. 저는 많이 작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목숨 거는 그 네. 투쟁력 네. 대단해요. 저도 지금 민주당에서도 두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현주 의원님 폄하하는 거에 나섰거든요. 계속 뭐 우상호 뭐 누구 나왔어, 맞아. 네, 공격이더라고. 근데 뭐 내버려 두면 되는데 털떡했는데 뭐요? 근데 지금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한국당이 못 싸운다고 하는데 이현주가 만나서 왜냐면 저분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여기를 친구도 그런 친구 있잖아요. 혼자만 나 잘 나갈 테니까 너네 병풍성 하는 친구가 있고 야 니네 같이 싸워야 돼. 너는 이거 들고 넌 이거 해. 넌 이거 해요. 다 알려주는 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이 지금 투쟁이 왜냐면 황교안 좀 이따 1위로 말하겠지만 이미 투쟁의 마음은 다 하나로 모여졌어요. 근데 싸울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창 어떻게 쓰는 거야? 야, 이거 방패 어떻게 하는 거야? 다 이러고 있는 사람에게 이게 행동으로 보여줄 사람이다. 이현주 의원. 네, 행동하는 자유시민 이겁니다. 이쪽 부대는 이거 하세요. 여기 소리만 지르세요. 여기는 뭐 하세요라고 지령을 주시면 이제 싸울 준비 됐어요. 네. 야, 그 말에 제가 그 말에 좀 공감이 가는 게 이현주 의원이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지금 언론 탄압받고 있잖아요. 네. 이제 뭐 앞으로 유튜브도 뭐 이렇게 뭐 손 본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저거 같이 행동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한테도 네. 이거 뭔가 우리 같이 움직입시다 네. 하고 메시지를 주는 거 네. 봐서 이 양반이 이거 리더십이 있구나. 리더십이 있고요.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 하신 게 구심점. 우리가 그동안 그 보수 우파에 없었던 게 이제 구심점이거든요. 물론 그건 구심점이 있고 또 한기안 대표님 또 나경원 원내대표님 당연히 구심점이 되셨죠. 근데 이건 어떤 직위에 대한 구심점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 저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반장일 때 리더십이랑 아무것도 아닌데 애들 모인 애들 있어요. 도시락 싸갖고 와서 야 나 너랑 놀고 싶어. 얘가 리더거든요. 알잖아요. 이봉선에 한 번도 반장 안 하는데 내 주변으로 모이는 거. 저는 이제 왜냐면 부반장만 쭉 했는데. 네, 부반장 하셨었구나. 점심 시간이라든가 네. 쉬는 시간에 제 앞으로 쫙. 저는 도시락 왜냐면 먹을 이게 때는 이걸로 이거 재밌으니까. 쫙 김도한 얘기 쫙. 네. 이쪽으로 쫙 짚어갑니다. 예, 그 리더십. 근데 어쨌든 그걸 하실 수 있고 저는 요번에 변호사 연대를 보면서 이 행동하는 자유시민을 통해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모이고 변호사 그룹이 모이고 저는 이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 유튜브 위원회예요. 이게 당에서 못하는데요. 지금 이봉규 선생님 17만 됐어요. 네. 아이, 감사합니다. 예, 17만 되셨고 여러분들 덕분에 이런 어쨌든 모여야 돼. 모이고 이 유튜버들이 연대를 해서 이제는 똘똘 뭉쳐서 어쨌든 정권에서 뭔가 나올 때 그냥 그 하나하나의 유튜버가 아니라 지금 저는 벌써 약간의 힘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윤지호도 무서워진 거예요. 이렇게 모든 유튜버들이
한순간에 한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다 다양한 콘텐츠인데, 어느 정도까지 그 윤지호가 밝혀졌냐면요. 여태까지 했던 모든 영상이 다 떴어요. 뭐 소개팅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거, 그동안의 가식, 뭐 상상도 못하게 영상이 많은데요. 지금 어제 다 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유튜브를 다 지웠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유튜브도 싸움의 엄청난 부대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현주 의원님과 함께 유튜브 위원회. 왜냐면 당에서 만들어주기는 어려워요. 당은 지금 다른 걸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외곽에서 이봉규 선생님과 이현주 의원님 같이 해서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좀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예, 아이고. 네. 추석. 네. 원더걸스. 원더우먼. 원더우먼 이현주. 네. 화이팅. 화이팅. 자, 주요 1위는요? 네. 황남앤저스. 예. 또 응원합니다. 황남앤저스. 또 1위 했군요. 네. 지난주에. 황교안 대표님 일단 지난주부터 장외투쟁을 시작했고요. 이번 주도 1시에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그 6시 40분 아니 어제 그 황교안 대표님 빙부상이 있었어요. 예, 돌아가셔서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지금 이제 너무 투쟁에 동참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조화도 사양한다. 이렇게 지금 그리고 저 의원들 오지 마시고 투쟁하십시오. 조용히 이렇게. 상치로 바로 복귀할 테니까 당분간 투쟁에 동참 못하지만 내가 다시 하겠다라고 지금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극우라고 공격하는 그런 언론, 그 다음에 댓글 부대는 극좌다. 아주 속 시원한 표현을 이제 하기 시작하셨어요. 네. 사실은 극좌예요. 그렇죠. 계속 극우라고 하면 되게 그걸 피했는데, 우리가 프레임 게임에서 질 필요가 없는 게 좌파 중에도 끝도 없는 좌파, 극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신 거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놀래죠. 언론들도 이게 황교안 대표님의 워딩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하게 되게 아름답게 이렇게 정치적이지 않은 언어를 써오셨는데, 그렇지. 예. 이제 저는 그 황교안 대표님이 그 습득력이 빠르십니다. 그리고 언어에 대한 우리 이제 이 뭐가 있냐면 다중지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뇌에 시냅스가 있어요. 근데 운동을 어느 정도 하는요, 골프를 해도 잘하고 야구를 해도 잘하고 헬스를 해도 잘해요. 왜냐면 이 뇌 부분이 저는 운동을 정말 못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그 시냅스가 작동을 안 해요. 타고난 부분도 있고 훈련도 있는데요. 타고난 부분이 한 70% 됩니다. 근데 언어 지능이 되는 시냅스가 있어요. 황교안 대표. 네, 아마 황교안 대표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전 이봉규 선생님도 언어 지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말좀, 왜냐면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언어 지능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운동에 이제 운동하고 음악 지능이 되시는군요. 예, 그래서 황교안 대표님이 언어 지능이 저는 있다. 단지 정치적인 언어를 습득하지 못했는데 이제 투쟁 언어, 정치 언어를 습득하기 시작했다. 발전하실 거고, 그 시냅스가 지금 그 나경원 대표님도요, 뭐라고 했냐면 날치기 사보임 공수처 권력 불로초라고 말하셨어요. 딱 와닿으시죠. 권력을 영원히 불로장생을 하려고 공수처. 한마디로 그러니까 맞아요. 네, 자기네들 영원히 이 권력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한 언어들을 이제 쓰고 계시고, 그리고 연설도 좋았고, 물론 아쉬운 거는 저도 청와대까지 가는 거 갔는데요. 너무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만약 우파 국민들이 일단 투쟁을 시작한 건 너무 잘했다. 그리고 그래도 예상보다는 한국당이 잘하네. 근데 좋았던 것은 시민단체와 중간에 합류가 됐고요. 또 대한애국당도 합류가 됐어요. 전혀 싸움이 없었어요. 좋아. 여기입니다. 요 거리에서 합쳐져서 절로 해서 이제 가는데요. 네. 저 중간까지 가서 거기서 연설하고 하고 끝났어요.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뭐 이번 주부터는 좀 더 갔으면 좋겠어요. 청와대까지 가야죠. 문재인 귀에 들려야죠. 문재인 대통령 귀에 들릴 정도로 갈 수 있고요. 여기 뭐 38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청와대 입구까지 민노총은 다 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조금 더 힘을 내고 하고, 또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시민단체들이 너무 잘해요. 이런 거를. 우리 우파 시민단체들도 많이 훈련이 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중간중간 지금 그 전화 연락이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시민단체들은. 제가 이제 몇 분을 얘기를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에서 전화를 기다리지 말고 시민단체에서 당에 전화를 해라. 같이 도와드리겠다. 우리 우파 시민들이 함께 하자라고 제안을 하시면 거절할 리 없다. 근데 저는 그건 제가 할 일은 아니니까요. 어떤 아름다운 그림이 있다면 시민들과 함께 더 센 투쟁.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아이디어인데요.
오늘부터 총선이 356일이 남았습니다. 예. 7일로 나누면요. 토요일마다 앞으로 집회를 하면요. 7, 5, 35, 51번이 남고요. 네. 총선이 2주잖아요. 네. 그럼 2번 빼면 49번이 남습니다. 49번. 네, 그럼 49제 하는 마음으로 49제 좋네. 네, 그럼 49번을 앞으로 어떻게 싸울까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게 그냥 매주 이렇게 하면, 왜냐면 윗선에서 같이 지도부가 우리 이번에 투쟁의 주제는 이거다. 그리고 물론 지금 주제들은 다 정하고 계시죠. 근데 재미있게 이 사이사이 문화도 넣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가 그렇게 촛불이 추운데도 잘했잖아. 장기적으로 한 거는요. 수많은 단체가 도왔고요. 거기는 이은미가 왔고요. 이승환이 왔어요. 뭐 그냥 콘서트 보러 간 전인권 씨도 네, 왔고. 그냥 자유한국당 당원인 사람들도 간 사람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냥 노래 들으러. 그러니까 이제 지금 49번이라고 생각하면 기획이 나올 거예요. 그럼 중간부터는 어떤 문화도 넣고 이제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네. 기획해 보세요. 기획해서 당에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그리고 하나 이제 이것과 다르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13분 전 아까 네. 그 4시 35분에 속보가 떴는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는 불허됐다고 나왔어요. 검찰 역시 그거됐구나. 에휴 그렇게 또 했어요. 네, 예상대로. 아니 그 집회 얘기 나왔으니까 한국당 네. 한국위원 대표한테 좀 이렇게 바라는 거는 네. 저는 여기서 이 몽규 TV에서 지금 골백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발 행진하지 말고 앉아라. 근데 제가 허평한 선생한테도 그분이 태극기 집회 처음서부터 해왔으니까 네. 왜 앉지 않고 행진해서 없어지느냐. 한 손에 촛불 한 손에 태극기 들고 거기 주저앉아서 몇만 명만 앉아도 광화문 덮어요. 앉아라. 네. 근데 왜 행진하냐 그랬더니 돈이 없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는 아까 같은 이벤트를 하려면 연단도 설치하고 전광판 설치하고 마이크 스피커 설치하고 그다음에 가수들 초빙하고 현실적으로. 예, 네. 돈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한국당에 예산이 있잖아요. 네. 그 예산을 지원해서 그거 뭔가 그런 데 돈 써야지. 그래서 뭐 퍼포먼스를 한 번 할 때도 제대로 네, 진짜 예. 촛불 집회를 능가하는 네. 사람들이 진짜 재미삼아로도 네. 나오고 감동삼아로도 나오고 네. 지금 날씨 요즘 얼마나 좋아요. 맞습니다. 이번 집회 때 주저앉아주세요. 네, 이번 집회 때 앉기는 했으나 이번에는 당 장외투쟁 첫 회로서는 75점. 행진 좀 하지 말고. 근데 이제 그 우파 시민들이 맞습니다. 나온 분들이 이거 뭐야? 나 지금 부산에서 왔는데 그럼 이게 뭐야? 나 없어요, KTX비가 아까워. 그리고 나 너무 반가워서 뛰어왔는데 다음 주에 이렇게 하기만 해봐요. 저한테도 그러니까. 그랬어요. 꼭 이거 바꿔달라. 그러니까 이제 시작은 여러분 미약하지만 뭐 49번을 하면 분명히 각자가 투쟁력이 늘어날 거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49회에 이제 그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시민 스타. 왜냐면 그 예전에 그거 기억나세요? SBS에서 뭐 누구야 사랑한다 해서 옥상 올라와서 그 발언 때 있었거든요. 청소년들. 그 시민 발언대 하면요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냥 그것도 좋다. 네, 그냥 그런 거 좀 해야지. 예, 국민들 자유우파 시민들이 그 대신 뭐 누구 아무나 올라오면 그렇다면 미리 조금 신청을 받아서 왜냐면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받으면 돼요. 시민 발언대 신청자 해가지고 미리 연설문 받아서 그들 올리는 거예요. 그럼 시민들도 올라가고 거기 여러 가지 직군들 여기 뭐 이렇게 댓글 남기셔 주시는 분들도 얼마나 귀한 많아요. 의견 많아요. 이런 분들 중에 나 그냥 어디서 온 할머니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더 공감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좀 투쟁력도 좋지만 좀 그 세련된 투쟁, 네. 그런 기획력이 있는 투쟁. 네. 그거를 49제라고 표현해서 49번의 집회에서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네. 금방 가요. 이제 저 이번 주 네. 토요일부터는 좀 제대로 좀 네. 한 보여주시기. 3주 정도 이제 서울에서 하고 제가 제 예상에는 5월 뭐 중순부터는 전국적으로 각 지역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49번이면 여러분 대한민국 지킬 수 있다면 토요일마다 49번 나오면 됩니다. 2-3시간, 5시간 이내로 맞아. 우리 지켜보아요. 네. 하여튼 왜 우리 우파도 탁현민이 같은 실력 있는 사람 많아요. 탁현민이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 많고 좀 네. 섭외를 해서 네. 좀 제대로 기획하게 힘을 몰아주고 한국당에서도 힘 몰아주고 시민단체에서도 힘 몰아주고 어떤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어서 야 이번 주 토요일은
어떻게 네. 하자. 어떻게 그래서 진영을 네. 짜서 어떻게 해서 우리 단합된 힘을 보여주자. 네. 이렇게 좀 하세요. 멋있으면 49번을 이제 4번 정도로 나누면 달별로 그 시민단체 그런 기획력 있는 분들이 왜냐면 다 49번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다 좀 나눠서 포스트를 맡아서 그래서 그럼 이번엔 색깔도 당신이 하셔. 다르고 당신네 단체 네. 하셔. 그 대신 우리가 자금이라든지 네. 뭐 예를 들어서 물질이라든지 네. 이렇게 그쵸. 몰아서 유튜브 그러니까. 위원회가 하면 유튜버들이 그 다른 그러니까. 행사를 이렇게 쫙 하고. 하는 거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좀 시민단체. 아쉽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아쉽다고만 우리가 할 게 아니라 당에다가 이제 보인 이런 게 있어요. 화장실에 계속 화장실 변기를 닫는 남편과 그 치약을 중간부터 짜는 와이프가 있으면 그걸로 싸우거든요. 평생 네.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근데 이 치약 중간부터 짜는 걸 본 남편은 이 뒤부터 짤 줄 아는 남편이에요. 네. 그럼 뒤부터 짜주면 되거든요. 어. 그러면 최고의 부부예요. 그리고 그렇구나. 화장실 이거 변기 닫는데 우리 와이프는 맨날 이래. 그럼 이거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왜 당이 못하지? 못해요. 지금 저 정도도 버거운 거예요. 지금. 그러면 보신 분들이 제안을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면 이제 바뀔 겁니다. 조금씩. 예. 아니, 저 변기 얘기했으니 저는 그 때문에 우리 와이프한테 엄청 맨날 혼나가지고 지금 제가 알아서 열고 그래. 아유, 김신혜 씨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네, 기대하고요. 오늘 비 오는데. 네, 비 오는 날 오후 저녁 네. 시간 잘 보내십시오.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